제1강입니다. 서설 중에서 권리변동의 모습과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규정은 권리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 행위 편은 권리 변동에 관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해서 권리 변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권리 변동의 모습을 검토해 볼 때 먼저 권리의 발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의 발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절대적 발생, 소위 말하는 원시취득하고 상대적 발생, 소위 말하는 승계취득,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 발생이라는 거는 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났다. 여기서 원시라는 말은 민법에서 쓸 때 이제 원시라는 말은 새로 생겨났다. 처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권리가 생겨났다 하는 경우하고, 앞사람의 권리자가 있기는 했는데 앞에 권리자하고 상관없이 다른 원인으로 권리 취득을 했다.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건물을 신축했다. 새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건물이 없다가 이제 새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했다면은 새로이 소유권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수면, 바다지요.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땅이 하나 생겨나가지고 그 땅 임자가 생겨났다 했을 때도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앞에 권리자가 없었다. 앞에 권리자를 앞으로 제가 전주 그러겠습니다. 전주가 없었는데 새로 권리자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적 발생을 얘기할 때는 그 외에 시효취득, 선의취득도 우리가 절대적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효취득, 우리가 앞으로 이제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 시효취득은 자세하게 나중에 검토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갑의 토지가 있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을이 그 토지를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평온하게 20년간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가지고 을이 소유자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옛날 소유자 갑이 있었기는 하지만 갑이 양도해줘가지고 취득한 게 아니고 245조 1항, 조금 이제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오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에 따라서 새로운 원인으로 권리가 취득됐다.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시효취득도 원시취득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선의취득이 있습니다.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우니까 잠깐 내가 물권의 얘기를 끌어다가 먼저 한번 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동산을, 예컨대 시계를 을한테 빌려줬습니다. 임대해줬다 그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시계를 빌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팔아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시계다 하고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이 그거를 모르고 또 과실 없이, 다시 말하면은 을의 시계인 줄 알고 그렇게 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을은 도망갔다 그럽시다. 그랬을 때 갑이 나중에 병을 만나가지고 그거 말이야 을 시계가 아니라 사실은 내 시계니까 돌려다고 이랬을 때 병은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시계를 병이 살 때 을이 점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병은 을이 소유자라고 알고 있었고, 이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데 대하여 과실, 부주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병이 소유권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주 갑이 있었지만은 갑으로부터 이 권리를 승계한 게 아니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시효취득, 선의취득 모두가 다 전주가